네, 일단 중요한 건 조금 이따 다뤄보고요. 저도 앞서 이 청와대 발제에 이어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의도에 위치한 한 건물인데요. 2016년 김민주 씨가 200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돈 80%를 10년 동안 나눠 갚겠다며 은행에서 빌렸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이 건물의 호가 약 100억 원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국민 씨도요. 이 여의도에 있는 건물을 약 400억 원에 샀는데요. 전국 곳곳에 자신이 갖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진 시기에 또 투기 과열지구 등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시기에 방금 보신 김민주 씨와 이국민 씨를 보며 이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자, 법사위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모함의 DTI, LTV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80%나 대출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이렇게 좀 상당히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죠. 빚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연끌해가지고 당사 매입하는. 자, 그러면서 빚을 냈다면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각 정당은 국가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상당한 횟수죠. 자, 김진애 의원은 이 국고 보조금, 소위 국고 보조금 재테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에 대해서는 한 15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게 자산 취득에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정당 보조금이 원법상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정당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거의 안 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 자, 이러한 지적이 나오니까 두 당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자, 이번에 당사를 산 건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방식을 벤치마킹, 따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과거에 영등포에 당사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생활이 어떤지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김진애 의원도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김진애 의원님이 18대 때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를 했죠. 누구보다도 영등포 당사의 불편함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영등포 청과물 시장에서 여의도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도 되고 대통령 대출도 됐고 지금도 잘한 투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따라한 겁니다. 자, 민주당에선 최근까지 당 사무총장으로서 이 살림을 맡았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민주당 당사는 국민의힘 당사보다 일단 면적이 적고 국민의힘처럼 다른 측을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전체를 다 민주당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테크나 아니면 무슨 임대 수익과 이자 비용의 차액을 통해서 좀 이 수익을 얻으려는 갭 투자 방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저희 당이 이 필요한 만큼의 면적을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정당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당사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국정감사는 속도감 있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자, 국방위의 육군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 또 거론이 됐는데요. 일단 검찰이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당시 특혜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육군 지휘관의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라고 밝혔지만 이 야당은 또 법보다 재량이 우선이냐고 재차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현장 지휘관이 그때 상황을 봐서 아마 판단했을 것으로 아니요. 법과 규정 판단을 넘어서면 직권남용 및 재량권남용입니다. 이거 법무실장 있죠? 법무실장. 그렇지 않아요? 법 테두리 내에서 지휘관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지 법을 어기가면서 지휘관 재량권은 발휘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재량권을 해석하는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 기준을 넘어서 재량권을 발휘하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자, 이어서 외통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초 계획은요, 오늘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또 DMZ 평화회계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는 민주당 외통위원들만 갔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일정을 잡은 건데요. 인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앞서 국민의힘은요, 이 서해 국방한계선 NLL을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 민주당은 탈북민 출신 의원들의 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외통위가 찢어진 겁니다. 자, 여야가 제각각 나뉜 것도 문제고 또 피살 사건이 외통위 사안이긴 하지만 해양경찰은 외통위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국감 취지엔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무위입니다. 자, 오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했는데요. 최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 건배사 가자 20년 이걸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나 오해 같은 거를 하시게 되면 예,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덕담 차원에서 한 건데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은 잘하시는데 정무적 감각이 없어요. 예, 앞으로는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농해 수위입니다. 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쟁점이었는데요. 자,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이 되면서 계열사죠. 자, NH투자증권 사장도 출석을 한 겁니다. 자,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판매사인데요. 이 여야는 일제히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키로 결정한 과정이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종의 윗선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은 판매 상품을 고르고 또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전체적인 금융 감독 체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